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주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관광명소로 떠오른 광주 양림동에서 일방통행로 지정을 둘러싸고 찬반 논란이 빚어지고 있습니다. 휠체어를 타는 장애인들이 시외버스에 저상버스를 도입하지 않는 것은 차별이라며 정부와 광주시 등을 상대로 소송을 냈습니다. 양현종 선수가 연봉 23억 원에 기아 타이거즈와 1년 재계약했습니다. 역대 두 번째로 높은 연봉입니다. 정부가 공공비축미 매입 가격을 작년보다 19.1% 오른 40kg 한 포대당 52,570원으로 확정했습니다. 관광명소로 떠오른 광주 양림동에서 일방통행로 지정을 둘러싸고 찬반 논란이 빚어지고 있습니다. 공익과 재산권 침해 논란이 핵심인데 송정근 기자가 현장 취재했습니다. 몇 년 전부터 관광객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고 있는 광주 양림동의 한 도로. 도로 곳곳에 일방통행 결사 반대를 적은 형형색색의 현수막이 붙어 있습니다. 내년 1월 일방통행 도로로 변경을 앞두고 인근 상인들이 반대하고 있는 겁니다. 해당 거리는 사직 세탁소에서 양림 오거리 방향으로 320m, 남구청은 탐방객들이 많이 찾는 이 구간을 일방통행로로 지정하고 별도로 보행로도 조성할 계획입니다. 주민과 관광객, 차량이 뒤엉켜 위험한 데다 걷는 길을 조성하면 상권 활성화에도 도움이 된다는 판단 때문입니다. 거기는 6m 도로밖에 안 되기 때문에 차가 이렇게 교행하기에는 굉장히 불편한 도로예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는 보행자들이 움직이려면은 교통사고의 위험도 있고. 하지만 상인들의 생각은 다릅니다. 일방통행도로로 바뀌게 되면 손님들의 접근성이 떨어지게 돼 매출 감소로 이어질 거라고 말합니다. 또 구청이 공사 찬반을 묻는 설문조사와 공청회의 관변단체를 동원하는 등 일방적으로 추진했다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상인들은 다 죽게 만들고 외부인 관광객들만 살리자는 거잖아요. 그럼 같이 살 수 있는 상생의 방안을 마련해줘야죠. 저희는 이렇게 무조건 당원하고 있을 수는 없어요. 내년 1월부터 일방통행로 변경을 추진하려는 남구청과 공사 반대 서명운동에 나선 상인들 간의 갈등의 골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송정근입니다. 네, 이 같은 논란은 비단 양림동만의 일이 아닙니다. 광주 구도심이나 아파트 신축 지역 등 이미 진행되고 있거나 앞으로 논란이 생겨날 곳이 상당수가 있습니다. 이어서 김철원 기자입니다. 광주시 광산구의 한 상가 이면 도로입니다. 상가를 둘러싼 폭 6m짜리 좁은 도로는 주차된 차량과 각각 양쪽에서 들어오는 차량들이 겹치면 혼잡에 빠지기 일쑤입니다. 올해 6월 광산구가 이면도로 두 곳을 각각 진출입 형태의 일방 통행로로 만들고자 했지만 무산됐습니다. 공청회를 연 결과 참석한 상인들이 모두 반대했기 때문입니다. 불편한 점이 없는데 꼭 이걸 개선을 해가지고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 그 상황에서 이걸 추진한다는 것은 노블정설이고. 이와는 반대로 주민들이 먼저 나서 일방 통행로 지정을 요구한 곳도 있습니다. 이 동네는 원주민 주택 근처에 아파트가 들어서고 차량이 늘면서 주차와 차량 교행 시비로 하루가 멀다 하고 다툼이 일었습니다. 하지만 지난해 도로에 일방 통행 표시를 하고 진입 금지 표지판을 세운 뒤에는 말다툼이 크게 줄었습니다. 우리가 주민들이 나서서 했어요. 이쪽 일방통행 하자. 그 뒤로는 그래도 예전보다는 질서가 많이 잡힌 편이죠. 광주시가 용역을 통해 일방 통행로 지정이 필요하다고 본 곳은 광주 시내에서만 62곳에 달했습니다. 막대한 세금을 들이지 않고도 구도심의 교통 혼잡과 주민들 간 갈등이라는 사회적 비용을 줄일 수 있는 대안으로 본 겁니다. 어린이들의 통학 안전이나 또 보행자들의 보행 공간을 확보하면서 또 차량 소통도 원활히 할 수 있는 두 가지 효과를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주민들이 합심해서 일방 통행로를 만들기도 하고 또 반대로 무산시키기도 하지만 대체적으로는 일방 통행로 지정이 힘든 실정입니다. 광주에서 주민 동의를 거쳐 새로 지정된 일방 통행로는 지난해 2곳, 올해는 한 곳에 불과했습니다. MBC 뉴스 김철원입니다. 찬바람이 잦아들면서 이맘때 겨울 날씨 회복하겠습니다. 당분간 큰 추위 걱정은 없겠는데요. 오늘 광주의 낮 최고 기온이 9도로 어제보다 3도가량 높겠고 낮 동안에는 곳곳에 빗방울 떨어지겠습니다. 주말에는 최저 기온도 영상권에서 출발하는 지역이 많겠는데요. 낮과 아침의 기온차가 크다는 점은 참고하셔야겠습니다. 내일 밤부터 모레 새벽까지는 눈과 비 소식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은 마스크 챙겨 나가셔야겠습니다. 중국발 스모그가 유입되면서 우리 지역 종일 미세먼지 농도가 나쁨 수준을 보이겠습니다. 현재 위성 영상 보시면 우리 지역 맑은 하늘 보이고 있는데요. 여수와 순천에는 건조주의보가 내려진 가운데 동부 지역을 중심으로는 대기가 계속 건조하겠습니다. 현재 기온 보시면 광주 0.7도를 비롯해 영광이 영하 4.4도까지 떨어져 있고요. 낮에는 기온 크게 올라서 장성이 8도, 담양과 화순 9도로 예상됩니다. 대부분 지역 어제보다는 3도에서 4도가량 높은 기온 보이겠습니다. 곡성과 구례, 보성이 8도, 광양은 10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탈 수 있는 시외버스가 없어서 도시 밖으로 나갈 수가 없다면 상당히 불편할 겁니다. 휠체어를 탄 장애인들이 시외버스 좀 타게 해달라고 광주에서 처음으로 소송을 시작했습니다. 김인정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휠체어에 탄 장애인들이 모여 법원에 소장을 제출했습니다. 휠체어로 오를 수 있는 저상버스를 시외버스에 도입하지 않는 건 장애인 차별금지법 위반이라며 국토교통부와 광주시, 버스 회사에 책임을 묻는 소송을 제기한 겁니다. 돌아가신 어머니의 유골이 안치된 경기도에 갈 방법이 없는 딸 등 이동권 제약을 받는 장애인들이 원고입니다. 안두번 갔다 왔어요. 근데 그게 오래 전이라 그래갖고 제가 많은 한이 남아요. 그동안 이들은 명절이면 고속버스 타기 퍼포먼스를 하거나 거리에서 행진을 하기도 하며 시외 이동권 보장을 외쳐왔습니다. 하지만 국토교통부가 몇 년째 시외버스에 대해서는 저상버스 도입 계획조차 세우지 않아 소송을 결심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정부나 지자체가 움직이지 않으면 이런 차별과 장애인, 꼭 장애인뿐만 아니라 교통약자의 어떤 들의 이동권이 보장이 되기 위한 근본적인 부분이 바뀌지 않기 때문에 대한민국과 광주광역시를 상대로 다시. 이번 소송은 광주에서 처음으로 추진되는 시외 이동권 보장 소송이며 서울에서 3년 전 제기된 유사 소송은 이달로 예정됐던 항소심 선고가 미뤄져 있는 상황입니다. MBC 뉴스 김인정입니다. 광주시는 겨울방학 기간 동안 에너지를 절약하고 재정 지원 부담을 줄이기 위해 시내버스를 감축 운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시내버스 감축 운행 기간은 내년 1월 1일부터 2달간으로 학생 승객이 많은 53개 노선을 중심으로 95대가 줄어듭니다. 광주시는 감축 운행이 시작되면 배차 간격이 평소보다 2분에서 10분 늘어난다며 노선별 시간표를 홈페이지에서 확인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광주시가 장기 표류하고 있는 어등산 관광단지 사업을 재개하기 위해 민간 사업자를 공모하기로 했습니다. 광주시는 내년 2월 말까지 민간 사업자들의 참가 의향서를 받고 5월 말까지 사업계획서를 접수한 뒤 우선 협상 대상자를 선정하기로 했습니다. 또 논란이 됐던 상가시설 면적은 전체 개발 면적의 5.8%로 제한화돼 나머지 땅에는 숙박시설이나 문화시설 등의 사업 계획을 자유롭게 제한하도록 했습니다. (2015년) 한일 위안부 합의 당시 정부에 부담이 되는 이면 합의 등 치역적인 조항들이 공개되지 않았다는 사실이 최근 밝혀져 파장이 커지고 있습니다. 시민단체들은 즉각 치욕적인 한일 위안부 야합을 즉각 폐기하라고 촉구하고 나섰는데요. 백희정 광주나비 대표 모시고 그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나십시오. 네, 피해 당사자인 할머니들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다. 이게 외교부 태스크포스 팀의 발표인데요. 그동안 위안부 문제 해결을 위해서 꾸준히 힘을 많이 써오셨는데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네, 먼저 이번 외교부 TF 발표는 일본군 송노의 피해자분들을 대신한 그 정부의 협상이 그동안 피해자분들과 충분히 소통하지 못했다는 점을 감안을 해서 그간 협상 경과와 내용을 이제라도 피해자분들에게 소상히 밝히겠다라고 그 밝힌 점에서는 늦었지만 다행이라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피해 당사자의 의견이 반영되지 않았다는 그 주장은 2015년 합의문이 발표되었을 때도 가장 문제가 되었던 사안입니다. 피해자의 의견이 반영되지 않았다는 점에서 기만적인 합의였다. 원천 무효를 국민들이 주장을 했었는데요. 이번 발표에서 국민들이 더 충격을 받았던 것은 이면 합의가 있었다라는 것이 밝혀진 거 아니겠습니까? 예, 감쪽같이 국민들을 이제 속인 것에 많은 분들이 실망과 그 상처를 많이 입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어떻게 이제 이렇게 이면 합의가 존재할 수 있는지, 국민들을 속일 수 있는지 이런 분노라는 그 분노하는 입장과 또 오히려 한편에서 이제 이면 합의가 있었던 것이 이제 밝혀짐으로써 오히려 그게 이제 정부에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실마리를 가진 거 아니냐라고 하는 이야기 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네, 어제 문재인 대통령도 한일 위안부 합의를 인정할 수 없다라고 공식 발표를 하기도 했는데요. 또 네네. 이걸 계기로 어제 기자회견을 하셨잖아요. 네네. 어떤 내용이 담겼나요? 네네. 어제 저희가 기자회견을 하기 전에는 대통령이 그 발표를 하지 않으셨는데 네. 저희 이제 기자회견문을 보시고 하신 것 같습니다. 어제 저희 기자회견의 골자는 그 12월 28일에 했던 2015년 합의를 폐기할 것을 요구했었고요. 일본군 송로의 문제 해결을 위해서 정부가 당당히 나설 것을 요구한 것이었습니다. 그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2015년 합의는 피해자의 의견이 배제된 합의였고 또 문구 중에서도 최종적이고 불가역적이라는 단어를 쓰면서 앞으로 한일 간에 또 국제사회에서 이 문제를 거론하지 않겠다라는 그런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이번 이면 합의가 존재한다고 밝혀지면서 당시에 그 비공개로 처리된 내용이 굉장히 많은데 예를 들면 네. 그 제3국 위안부 기린비 문제와 성노예라고 하는 그 용어 사용에 대한 그 비공개 요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일본 측이 희망한 내용이었고 이게 이제 한일 고위급에서 이제 결정을 했던 그런 사항이라고 이제 밝혀졌는데요. 되돌아보면은 2015년에 주한 일본 대사관 앞에 그 소녀상 이전에 관련해서 굉장히 그 문제가 불거졌었던 게 있었는데 이런 맥락이 있었던 거 아닌가라고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어찌됐든 이번 그 발표를 통해서 명백히 합의가 결함이 있었다라는 것이 밝혀진 셈인데요. 그동안 이제 광주나비가 이제 계속 주장했던 부분인데 이 위안부 합의의 이제 원천 무효를 다시 한번 선언을 했고 그 성노예 동원의 강제성, 그다음에 일본 정부의 법적 책임을 인정한 전제 위에 진정한 사과와 그에 합당한 그 피해 배상, 명예 회복을 위한 새로운 협상에 나설 것을 요구를 했습니다. 네. 청와대는 지금 위안부 합의 파기 여부에 대해서 당장 대답할 수 없다라고 밝혔는데요.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시고 또 앞으로 어떤 조치가 뒤따라야 될 것으로 예상하고 계십니까? 네, 어제 그 다행히 문재인 대통령이 그 지난 합의가 양국의 추인을 거친 정부 간의 공식적인 약속이라는 부담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으로서 국민과 함께 이 합의로 위안부 문제가 해결될 수 없다는 점을 다시 한번 분명히 밝힌다라고 이제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게 일본군 성노예 문제가 국제사회의 보편적인 원칙에 입예될 뿐만 아니라 무엇보다도 피해자, 당사자와 국민이 그런 배제된 정치적인 합의였다라는 점에서 굉장히 뼈아프게 생각한다라고 이렇게 밝히셨는데요. 사실 지난 2017년 8월에 10차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해결을 위한 아시아 연대 회의라고 개최가 되었습니다. 네. 그때 그 회의에서 결의문과 행동 계획이 이제 발표가 되었는데요. 그 결의문 같은 경우는 일본 정부와 그 일본 국회에게 요구하는 이제 그런 상황이었고 그 행동 계획은 아시아 그 피해 당사자 국가들이 우리들이 어떤 그 조치를 취할 것인가, 우리들의 행동 계획을 이렇게 한 것인데 사실은 그 부분이 이렇게 수요시를 계속 진행해 나가는 것. 그다음에 일본 정부에게 책임을 물어서 법적인 어떤 그 절차를 가져가게 하는 것을 요구하는 것을 이렇게 담고 있습니다. 네, 앞으로 그 계획대로 잘 실행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오늘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기아 타이거즈의 양현종 선수가 연봉 23억 원의 기아 구단과 재계약했습니다. 기아 타이거즈는 양현종 선수가 조기현 단장과의 면담을 통해 연봉 23억 원에 1년 재계약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습니다. 계약을 마친 뒤 양현종 선수는 고액 연봉을 받는 만큼 더 책임감을 갖고 내년 시즌에도 강력한 모습을 보여드리겠다는 각오를 밝혔다고 구단 측은 전했습니다. 연봉 23억 원은 이대호 선수의 25억 원에 이어 KBO 리그에서 두 번째로 높은 금액입니다.
농림축산식품부가 2017년산 공공비축미 매입 가격을 벼 1등급 기준으로 40kg 포대당 52,570원으로 확정했습니다. 이는 작년에 비해 19.1% 상승한 수준입니다. 정부는 공공비축미 매입에 참여한 농가들에게 이미 지급한 중간 정산액 3만 원을 제외한 차익인 22,570원을 연내 지급할 계획입니다. 담양 대나무 축제와 광주 추억의 충장 축제 등 지역 9개 축제가 문화체육부가 선정한 올해 문화관광축제로 선정됐습니다. 최우수 축제로는 담양 대나무 축제와 강진 청자 축제가 선정됐고, 우수 축제에는 광주 추억의 충장 축제와 보성 다향 대축제, 정남진 장흥 물축제가 포함됐습니다. 이들 축제는 내년 예산 지원과 함께 한국관광공사를 통한 홍보 활동이 지원됩니다. 광주 산원 2지구 토지 소유자들이 LH공사 앞에서 집회를 갖고 공공주택지구 사업을 철회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이들은 LH공사가 추진하는 산원 2 공공주택지구는 토지 강제 수용에 반대하는 토지 소유자들의 사유재산권을 침해하고 인근 생태계에도 심각한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즉각 철회돼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금호타이어 노조가 일방적인 구조조정 저지를 위해 상경투쟁에 나섭니다. 금호타이어 노조원 1000여 명은 오늘 중국 공장 매각 후 국내 공장 증설과 재무 건전성 확보 등 10대 요구를 담은 청원서를 청와대에 전달하고 산업은행 본점 앞에서 구조조정 저지를 위한 결의대회를 갖습니다. 노조 측은 사측이 지난 12일에 제시한 임금 30% 삭감 등 자구계획안은 노동자의 일방적인 희생만을 강요하고 있다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광주시는 오는 31일 밤 10시 30분부터 5.18 민주광장 민주의 종각에서 새해 타종 행사를 연다고 밝혔습니다. 광주시는 특히 전라도 정도 천년에 맞춰 전라남북도의 대표들이 참가한 가운데 3개 시도가 공동으로 타종 행사를 진행하고 강강술래와 밴드 공연, 가래떡 나눔 행사 등 다양한 프로그램도 함께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영암의 한 종오리 농장에서 또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발생했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영암군 덕진면의 한 종오리 농장에 대한 최종 정밀 검사 결과 고병원성 H5N6형 바이러스로 확진됐다고 밝혀 영암에서만 종오리 농장 2곳, 유경오리 농장 1곳에서 고병원성 AI가 발생했습니다. 방역당국은 확진 이전에 덕진면 종오리 농장에서 키우던 오리 9,700마리를 살처분하고 이동 통제 등 차단 방역 조치를 실시했습니다. 또 영암 지역의 모든 가금 농장과 종사자에 대해 7일간 이동 중지와 출입 통제 명령을 내리고 전통시장의 가금류 유통을 전면 금지시켰습니다. 광주 수학교사들이 폴리를 활용한 수학문제풀이 앱을 만들어 화제입니다. 앱을 실행하고 해당 폴리 30m 이내에 접근하면 폴리에 대한 소개와 관련 수학 문제들을 볼 수 있다고 하는데요. 원하는 학생들은 무료로 다운받을 수 있으며 내년부터는 폴리 현장 체험 학습에도 적용될 예정입니다. 신년 새해 해돋이를 보려는 시민들을 위해 무등산 리프트가 1월 1일 하루만 오전 4시 30분부터 운영됩니다. 무등산 관광 리프트는 동구 지산동의 팔각정 빛골 전망대로 연결되며 리프트를 타기 전 따뜻한 커피도 제공될 예정입니다. 대인예술시장 별장과 어여쁘다 공동이 새로운 프로그램 준비를 위해 내년 3월까지 휴식에 들어갑니다. 올해 43차례 진행된 대인시장 별장에는 관람객 29만여 명이 다녀갔으며 예술의 거리 어여쁘다 공동은 4월부터 10월 말까지 7만여 명이 방문하는 등의 성과가 있었습니다. 과거 나주의 모습을 한눈에 살펴볼 수 있는 전시가 나주 나빌레라 문화센터에서 열리고 있습니다. 나빌레라 문화센터는 옛 나주 잠사 건물을 개조해 만든 공간인데요. 이번 사진전에서는 1930년대부터 80년대까지 나주의 근현대 모습을 담은 작품 140여 점이 전시됐습니다.